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위 생태계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 어떤 투자 상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노후 대책을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 있는 투자 상품들의 어떤 현 주소, 이런 것들을 좀 관련된 얘기와 결국에는 이게 금융이에요, 금융.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의 어떤 금융 상품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은, 진위가 왜 이렇게 좋은지 또는 신뢰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판단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진위가 이제 주문이 체결이 됐네요. 오늘 같은 경우. 네, 사실은 뭐 많이 체결이 됐지만, 네, 이렇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어, 요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년짜리 수익 주기 플랜이 지금 더 뒤에 생긴다, 더 늦게 가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수익 주기 플랜의 누적 수익을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따라잡은 지 벌써 이틀이 됐고, 지금 보면 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 플랜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또 그에 따른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 진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존의 투자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존에는 우리 개인이 잘했어야 돼요, 개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투자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투자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드, 그러니까 자산을 막 어떻게 보면 수업료 느낌으로 이렇게 지불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AI가 나오고 지금의 지니의 어떤 오토 트레이딩이 나온 이후부터는 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좀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직접 투자의 어떤 시대는 좀 지났다. 물론 직접 투자 아니면 간접 투자지만, 사람이 하는 어떤 개인의 투자 방식에서 이제 AI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하는 이제 그런 투자 방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빨리, 시대적인 흐름을 좀 빨리 여러분들은 어, 아신 다음에 물론 이제 진리를 접하셨으니까 더 빨리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의 어떤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가자. 그렇게 큰 틀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 어서오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대증권사에 좀 몸을 좀 꽤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이나 또는 어떤 투자 지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하고, 저도 또 많이, 영업적인 부분에서 또 많이 추천드리면서 그런 상품도 제가 많이 또, 흔히 얘기해 하나도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정말 맹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예를 들어 뭐, 증권사뿐만 아니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마이크 체크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네네. 됐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투자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 뭐 증권사 또는 보험사 또는 투자 자문사,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이제 가서 투자를 하시거나, 그 중에서도 투자 상품 같은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셨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조금 이제 탄압이,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시스템이냐. 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이런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증권사에서 또는 보험사에서, 은행에서 막 요구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냐. 사실 반대가 돼야죠. 진이처럼 어떤 오토 트레이딩 상품이다, 또는 뭐 어떤 연금 상품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듣고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또는 투자 자문사에서. 이거는 투자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성향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등급까지 나눠놨어요. 1등급에서 또는 2등급까지. 사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투자가 잘 되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 안정 추구형으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아니 수익이 잘 안 난다, 또는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의 성향이 어떤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요청을 해요. 요구를 해요. 그에 맞는 어떤 투자 상품을 뭐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성향 파악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떤 투자 상품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이 상품은 이렇고 저 상품은 저렇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음, 자,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판단. 자, 이런 어떤 공격적인 뭐 투자 상품을 위주로 어떤 상품이 짜여져 있는지, 또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 그러니까 위주로 짜여져 있는지. 아니, 채권이 안전한 거, 뭐 금이 안전한 거, 이거 보면 누가 안전한지 안 한지 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어, 뭐 주식뿐만 아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투자 상품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투자 어떤 성향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이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진이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오토 트레이딩, 뭐 오토 트레이딩을 진이가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진이를 어떤 투자 상품으로 놓고 봤을 때, 또는 다른 또 투자 상품들 많잖아요. 지금 뭐 연금뿐만 아니고 ETF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뭐 포장이 잘 된 투자 상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상품들을 비교를 할 때 정말 투명하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거죠. 음. 이게 결국에는 어, 기존의 금융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변하든 아니면은 뭐 은행이든 보험사든, 그게 결국에는 자기들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투명하게 오픈도 잘 못할 뿐더러 어떤 투자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또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 책임 회피 부분이라든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왜냐, 공격적인 투자 어떤 상품인데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금 손실을 봤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없다. 그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책임 회피의 어떤 수단으로만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는 솔직히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투자 성향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들의 투자 성향. 근데 투자 상품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지니처럼 오토 트레이딩에 관련된 어떤 차익 거래에 특화된 상품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예,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대로 뭐 분격형 투자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돼요. 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또 반대로 안정형 뭐 원금 보장은 된다고 한들 수익률이 발이 안 되게 잡겠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어떤 투자 상품, 예를 들어 요즘 ETF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자,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뭐 종목이든 아니면 투자 상품이든 이거를 한 대 묶어놓은 거밖에 없어요. 뭐 기존에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장을 좀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문도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내용들. 근데 ETF가 결국에는 이게 좀 변형된 직접 투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ETF별로 시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흔히 얘기해서 어떤 ETF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돈이 몰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자, 돈이 많이 몰리면은 그만큼 어떻다? 아, 유동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 거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의 ETF 시장에서 진위보다, 그러니까 진위 지금 보시는 이 거래 대금보다 어떤 높은 거래 유동성을 가진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도 있긴 하지만 뭐 증권사에 있는 것들을 다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기존에 지금 ETF라고 하는 그런 상장되어 있는 투자 상품들을 보면 하나야 아주 많아야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500억 미만입니다. 미만. 유동성이. 근데 그것도 다 직접 투자 형태예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다 분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유동성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없어요, 힘이. 유동성은 곧 거래량이 되고 거래량은 곧 에너지예요. 근데 지금 그 지니 같은 경우 이 8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830억 달러. 자, 이것만 봐도 얼마만큼 진위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하나의 이제 뭐 예를 들어 진위를 ETF 상품으로 봤을 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조 단위용 11조가 넘어가면 한 12조. 물론 더 지금 늘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위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위 자체가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를 어떤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매력적이다. 일단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되, 뭐, 오늘은 뭐 진위에 관련된 장점을 설명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 상품들에 대한 단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ETF를 정확하게 이제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투자 상품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안정형, 안정 추구형,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투자 상품은 어떤 게 가장 높은 줄 알아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요구를 해요. 자,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수익도 작아요. 수익도 1년에 한 20%도 채 못 넘어갑니다. 1년에. 그러면 달로 따지면 한 2% 수준도 안 되는 건. 근데 수수료는 그 수익금의 거의 한 반 이상을 요청을 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수익률이 작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자, 이런 공격형이나 적극적인 투자형을 하셨을 때 또 어떤 맹점이 있느냐.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예를 들어 뭐 지수펀드 관련된 것들이 어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예령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원금이 전액 다 없어지거나 원금의 80% 이상 날아가거나 이런 것들, 뭐 성장지수 펀드 관련된, 이게 결국에는요 뭐냐면 진이가 지금 잘하는 차익거래 형태의 어떤 변형된 투자 모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원금을 어떻게 됩니다? 보장을 못 하잖아요. 자, 안정적인 추구형은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이 될 수 있을지언정 수수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상 가져가는 수익을 별로 없고, 자, 이러한 공격적 또는 적극적인 투자 형태의 어떤 뭐 투자 상품들은 투정 수익은 좀 날 수는 있어요. 날 수는 있는데 원금 손실이 돼요. 여러분들의 원금이 다 날아갈 수 있답니다. 예전에 들은 경우 많았어요. 기름 파동 때. 그러니까 이제 석유 파동. 갑자기 석유값이 너무 폭락을 해서 석유가, 그 오일 관련 ETF들이 흔히 얘기해서 다 사라졌어. 자금이 다 사라졌어. 그거는 또 증권사에서 또는 다른 투자 어떤 대행사에서 원금 보장 안 해줍니다. 이러한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그 자체도 위험해요, 사실.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투자 모델, 흔히 해서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이 같은 경우 사실 수익률만 보면은 이제 이런 데 최소 비슷해요. 투자 단독으로 나눈다면 상품으로 봤을 때. 근데 안정성으로 본다면 또 이런 어 상품에 들어가요. 이게 정말 이상적인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가 패러다임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펀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오토 트레이딩, AI 바탕이 된 오토 트레이딩이 나오기 전에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식의 투자 모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AI가 들어오고 어떤 펀드 전략이 들어오고 정말 투명하게, 그다음에 개인이 어떤 이제 인간이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방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수익금 따진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모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선도주자가 진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요거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투자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진이와 다른 투자 상품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보시면, 지금에 나와 있는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투자 상품들에 대한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이가 왜 우수한지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쵸? 요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여기 시간으로 돼 있죠? 자, 내집연금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주택연금. 주택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면, 뭐 65세 이상 해서, 한마디로 나라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받는 건데, 이게 사실은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나라에서 조금
홍보를 갖다가 좀 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열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좀 하시려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하나의 어떤 집을 하나 얻으셨어요.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담보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활비를 꾸준히 받는다? 이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하나의 이렇게 집을 만든 거에 대한 그거를 다 반납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 사실 이런 개념이 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 차라리 그 집을 담보로 자산을 더 빌리는 행동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담보로 평생 동안, 예, 그거 벌어온 그 하나를 담보로 여러분들이 연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제한다. 근데 실상 여러분들이 이거 가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받는 거 많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12억 이상, 뭐 금액까지도 이제 올랐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높아지긴 했겠죠. 뭐 6억 미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참고. 근데 집에 대한 시세 차익은 나중에 보지 못해요. 나라의 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설명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이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단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또 공유를 조금 제가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정확하니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이제 점점 어떤 투자 상품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주택연금의 허점이나 아니면 단점, 요걸 보면 이 상속 재산이 줄어들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집값이 상승을 해도요. 그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귀속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 귀속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값이 하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덜 발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큰 겁니다. 반대로 따져야.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주식 끝나요. 여러분들 그 직원이 이제 나라에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 또는 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될지 모르잖아요. 연금을 받는데 연금 막 한 달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손실이 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속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주택 그 가치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다는 것. 자, 이해가 되시죠? 요런 게 이제 단점들이 있고 훨씬 더 많습니다, 단점들이. 자, 그리고 연금액이 자, 저는 이 부분이어서 저도 한번 제가 가진 자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그 통계치를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연금액이 엄청 작아요, 생각이 당도. 엄청 작습니다. 왜냐? 정말 따지는 게 많더라고요. 월 수령액이 엄청 작아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시 실제 구매력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집에 대한 부분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나중에 보전받지 못합니다.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을 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바뀌었죠. 자, 보시면
자, 12억 이하라고 쓴다. 근데 지금 이제 기사에서 12억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한되는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 나라에다 딱 정해준 어떤 아파트 관련된 내용만 주택연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집을 담보로 목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엄청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제 진위를 알고 난 후로 좀 나뉘긴 하는데 어차피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느낌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 집을 담보로 물론 그때는 좀 대출이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근데 괜찮아요. 조금 너무 비싼 거 아닌 이상에는 대출 이런 것들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나라에 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 근데 저한테는 목돈이 없어요. 어.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연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조금 약간 패러다임을 덮었어요. 물론 이 진위에 대한 검증이 끝났죠. 네. 검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끝나고 어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투자 수단인 투자 상품을 정확하게 진이라는 거를 확심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주택에 관련된 그 집에 관련된 담보를 받고 담보대출을 받고 그거를 이제 진이에게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어떤 지금의 목표 수익을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을 저는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어떤 투자 상품의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이처럼 어떤 검증받은 투자 상품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또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근데 기존의 어떤 연금 형태 또는 ETF 형태 이런 투자 상품들은 사실 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에요. 다 증권사나 또는 보험 또는 투자 상품, 그러니까 그 투자 자문사, 어떤 그런 기관들, 흔히 얘기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내세우고 싶은 거는 진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특화된 상품이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보는 자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이건 다들 알고 계신 겁니다. 자, 2027년도까지 유예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2030년도 넘어서까지도 세금을 물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암호화폐는요, 그런 투자 상품이에요. 세금을 물리기가 정말 애매한 투자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지 장점이죠. 제가 봤을 때 장점이에요. 자, 세금만 안 내도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에 그 투자 수익도만 온전하게 보존을 받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해를 하신다면 시중의 어떤 ETF 상품이든 연금 상품이든 모든 투자 상품은 세금을 또 다 물립니다. 한 22% 정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떼가는 수수료 말고 또는 보험사에서 떼가는 수수료 말고요. 세금을 또 따로 납부를 하셔야 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네, 그러니까 이중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수료는 또 별개라노. 근데 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수료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진이 생태계 안에서의 투자 수익에서 수익 배분이라는 명목으로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잖아요. 증권사처럼
ETF 상품에 녹여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투자 상품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순간 수수료 내가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이런 경우는 사실 간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고지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그 현직에 있으면서 상품을 좀 만들어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맹점이 많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투자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아시고, 이제 비교 분석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눈높이가 되셔야지만 이 진위의 흡수성이 사실은 더 올라가는, 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러한 수익 주기 플랜을 작동을 하면서, 우리 진위 생태계 안에서도 제가 지금 이러한 상승 또는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요. 어디로 또, 그 개념이 또 넘어가냐면 결국에는 진위를 통해서 목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왜냐? 자, 아까 투자 상품별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자, 공정형 뭐 이런 것들 다 원금 보장이 안 돼요. 뭐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한들 수익률이 엄청나게 작잖아요. 거기에 또 수수료도 받대가요. 거기에 세금까지 내야죠. 그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한마디. 근데 진위 같은 경우는 약간 무위험 차익 거래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일일 평균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건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위를 이제 앞으로 어떤 하나의 뭐 오토 트레이딩, 뭐 자동화 거래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금융 상품,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금융 상품이라는 게 이제 종합, 어떤 파이낸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진위 생태계 아래서 앞으로, 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표 자금 또는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어, 자금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 금액, 그 다음에 기간, 이제 그 다음에 위험 허용도, 흔히 얘기해서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목표 어떤 금액, 흔히 얘기해서 투자 전략을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금융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의를 통해서 어떤 진위에 관련된 투자로 이제 목표 금액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저랑 같이 설계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뭐 은퇴 자금을 자기는 어느 정도 만들겠다, 또는 뭐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금을 진위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흔히 얘기해서 제가 무슨 자산 관리란 느낌으로 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위를 통해서 설계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밀려가시면 지금 보시는 자 5년 뒤 또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3년 뒤 이런 누적 자금 얼마를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는 수익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연간 음, 또는 3년, 5년 이런 식으로 투자 그러니까 그 자산 설계를 가능해요. 저도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곡돈 만들기 프로젝트 또는 여러분들이 금융 어떤 개념에서 적립식 개념 또는 거치식 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소통을 해드릴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평균 투자 수익금이 100달러 이상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려.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되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거 역시도 저희 지인이 퀀트 전략 안에서
왜 그런지까지도 이제 설명을 계속 나누고 소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투자 개념도 하고 그 다음에 적립식 개념도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이 투자 자산, 투자 원금에 관련된 내용보다 예를 들어 뭐 한 10만 불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투자 수익금으로 원금을 뛰어넘는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하는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투자 설계 안에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지금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 이런 내용, 목표 금액, 그 다음에 뭐 기간, 그 다음에 위험도, 그러니까 위험 허용도, 흔히 얘들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설계가 되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계속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더 좋은 공간, 진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자, 투자 수단아.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투자 수단은 진위를 통한 예를 들어, 오토 트레이딩. 이건 뭐, 퀀터적이야. 추천 투자,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익금을 복리하겠다. 뭐, 이런 식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뭐, 1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더 진의를 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립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늘려갈 수 있고, 어떤 투자 방식이 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어떤 금융 지식,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금융 지식 안에서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한번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진입 희대기 안에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내일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she flies